지금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10월 5일 이후에 다시 50조를 넘어서 센티먼트가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면은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11월부터 44조,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50조 3,815원, 이게 7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고, 역시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연말 갈수록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말 박스권 탈출입니까? 탈출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근데 사실 박스권이라고 하면 2,300에서 길게 보면 2,300, 2,400에서 한 2,600 사이? 요 정도면은 지금 60포인트 남았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중요한 게 대주주 기준 양도세 그 부분이 기준이 좀 빠르게 좀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2,600선까지는 이제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박스권을 돌파하더라도 지난 9월 달에요.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2,610일 갔다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꺾일 거면 그런 거를 이제 막 박스권 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진짜 2,600을 돌파하려면 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좀 12월은 2,600을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가져보고 다만 저는 1월 달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좀 주춤한다고 하면 1월 달에는 좀 볼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다고 한다면 연말을 기대하지 말고 1월 초중순을 기대하고 사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박스권 탈출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도 장중에 이제 기대감을 살짝 키웠다가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지금 속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류세는 2개월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이 됐는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방금 기자들하고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 기사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나눴다면 조금 덜 구체적으로 나눴다는 건지 저는 그래서 뭔가 이게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그래서 뭔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따라서 연말에 박스권이든지 뭐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약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약간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 조금 만나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문사들 좀 크게 개인 투자분들 운영하시는 부분 보면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좀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한 종목당 뭐 한 20억, 30억씩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팔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염두를 해두고 계시고 아직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호적으로 결정이 안 난다라면 마지막 주로 가면 갈수록 좀 시장의 매물로 압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죠? 목요일 새벽에 이 FOMC 회의 이제 결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0%를 넘어섰다가요. 네. 오늘 새벽에는 다시 이제 47%까지 살짝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 후퇴를 한 거죠. 네. 3월달에서 뒤로 좀 밀리는 건데 시장은 어쨌든 이번에 파월이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수도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더 뭐 파월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해주고 여전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라는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또 한다라면 약간의 좀 뭐 되돌리는 그런 과정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수의 상단을 아예 강하게 뚫는 것보다는 그냥 종목별 뭐 아마 장세가 아직은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12월 말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다가올 CPI 그리고 FOMC, 소매 판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요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이상해 배사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코스닥의 시장의 거래 대금이 9조 원이 넘었어요. 이제 시간에 장마감 시간이 다니까 끝나면 좀 더 증가할 텐데 지금 약 한 9조 3천억인데 LS 머티리얼즈가 약 1조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고 한 9,500억. 그럼 1조 빼면은 8조 3천억인데 어제 장마감 시간에 다닐까 말고 정규장까지의 코스닥 거래 대금이 7조 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상장 전에 거래 대금이 매 오랜만에 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LS 머티리얼즈로 몰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게 이제 부담을 안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유난히 강했죠. 3%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저 자리에서 갭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저 자리에서 거의 한 4%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심에 AMD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MD의 그 최근에 반도체 뭔가 전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느냐 굉장히 그 기로점에 서 있는데 AMD의 새로운 제품 MI300 시리즈가 반도체 뭔가 새로운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돌파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MC 뭐 살짝 우려는 될 수 있어도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면은 오늘까지요 양시장이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외국인 기관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은 역시나 종목으로 집중한다고 하면은 추춤하면 살 종목군들 뭐 추춤하거나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종목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혀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연초에 좀 수익을 많이 주면서 빨간불을 켤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한테 앞서서 저희가 그래프까지 띄워가면서 투자자 예탁금 50조 4천억 가까이 기록을 했다. 지난 10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50조 원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요거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센티 자체가 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1월 초에 산타랠리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그런 증거라고 봐도 됩니까? 제 생각에는 11월 달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종료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 산타 뭐 연초 효과를 기대하려면 사실은 저는 이제 12월 26일이나 27일 정도에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뭐 1월 초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하락을 한번 하고 그때 물량을 받아서 아마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연말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 개인 투자분들의 이 매물을 받아서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선택지가 아마 1월 초에 요이 땅 하면 아마 세게 움직이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1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가 매수로 좀 산다고 하면 1월 달에 얘는 수익을 좀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이상효 이사님부터. 네, 저는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수페타. 네,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가냐 못 가냐 뭐 그런 기로점에 서 있기도 하는데,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에 저 자리에서 연기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기관이 19만 7천 주 샀는데 연기금이 19만 4천 주 샀고 거의 다 샀고요. 뭐 지금 그래요. 뭐 어제도 22만 주, 연기금 20만 주. 그래서 연기금이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급등했다가 좀 기간 가격 조정 나왔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급등할 때는 이제 내년에 캐파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것까지 뭐 땡겨서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오버한 거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캐파 확대가 되고 또 이제 AI 가속기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는 뭐 너무나 이제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연말 연초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데 기관의 수급, 특히나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는 얼마쯤으로 잡을까요? 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5,400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9,100원입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400원. 알겠습니다. 민정희 팀장님은요? 저는 약간 대형주 쪽에서 상당히 좀 무거운 주식인데요. 네. 뭐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더 올라서 부담은 좀 없는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기 한번 뭐 선택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삼성에 투자를 주도하는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이 다시 이제 신설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곧이어서 자회사인 하만이 룬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룬은 음악 재생 플랫폼 기업인데 이를 통해서 삼성은 전장 쪽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그룹이 지금 전장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전장 관련해서 삼성그룹 내에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은 삼성전기가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중소형주는 또 따로 보도록 하고요. 예. 삼성전기가 일단은 올해 연초부터 해서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14% 정도 상승했다면 뭐 주식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라타랑 TDK 같은 다른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조한 이유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기하고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앞으로 150엔을 고점으로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라면 삼성전기한테는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AI GPU 쪽에서 이제 FPGA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쪽을 하고 있음에도 못 올랐던 이유는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쪽은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대부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너도 나도 이 AI GPU 쪽을 투자를 한다라면 FPGA 쪽에 대한 공급업체의 다변화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서 삼성전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세스를 지금쯤이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테마가 될지. 거기에서 아마 주력이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레벨 3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탑재 그리고 카메라 출하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기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PBR을 한번 보시면 네.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죠. 안 움직이고. 근데 특히 이럴 건 없는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 뭐 연기금과 투시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었는데요. 실적 발표 전으로. 그 뒤로 지금 최근에 거기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실적은 지나간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전장에 대한 삼성그룹의 투자 그리고 내년도 세스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삼성전기를 한 번씩 공부를 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네. 목표가가 조금 서운한데요. 네, 뭐 아직까지 이거를 뭐 되게 높게 잡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라서 네.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출발한 스타트를 한 요 가격대 부근 14만 5천 원 정도에서 해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보자. 그래서 16만 원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리스크가 적은 종목 이런 네. 거를 좀 찾는다면 삼성전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 삼성전기 1월을 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